그러니까 780입니다. 우리가 들어갔는데 유통가격 안정법을 나가는데 지금 유통가격 안정법입니다. 저도 지금 요번에 이제 강의할 때 노량진에서 지금 이것을 오늘 강의할 겁니다. 1차 기출에서 291이거든요. 291인데 290이라고 304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그 강의했듯이 지금 이 내용은 780입니다. 780회가 지금 나갑니다. 780회를 나가고요. 6월 27일입니다. 이거 하면서 조금 아까 전에 하면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이 할 거니까 가능하면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과목은 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하고 농수산물 그리고 수산물 유통법 그 1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파트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단계 금방 말했습니다. 생산자 산지 거점 유통센터 유통법 49조,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48조, 분산 도매물류 소비자 이렇게 4단계로 바뀐다. 기존 단계 있고요. 개통과 비개통이 있는데 산지 위판장이라든지 개설 그러니까 도매시장 같은 게 아닌 것이 비개통이라고 교수들은 칭합니다. 객주가 들어간다든지 직판장 들어간다든지 B2B, B2C, B2G, B2G2C 이게 유통법 47조입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52조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이게 비계통입니다. 보통 하러, 넙치 등 비계통 갱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가격 안정법 구성입니다. 김용일은 간단히 나갈지 몰라도 유통가격 안정법을 이건 천천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읽어보고 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파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설자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가는데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좀 천천히 보면서 정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헷갈립니다. 유통가격 안정법하고 수산물 유통법하고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전에도 보면 경매사가 유통가격 안정법에 2명 이상인데 시장 도매법인은 2인 이상 임명한 후 개설자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하잖아요. 그게 이제 유통법 기출에 보면도 그게 나왔거든요. 기출도 오늘 나가다 내일 나가다 진도가 나갈 거니까 나가겠지만 이거하고 사이에 저도 이제 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헷갈리는데 남은 기간에 이제 헷갈리더라도 계속 봐야 어느 정도 단계에서 넘어가면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봐두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이제 노량진에서 이제 질문을 받았잖아요. 뭐입니까? 중간 마진 관계돼가지고 제가 지금 또 내일까지 좀 고민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개설자입니다. 개설자는 이제 중앙도매시장이 있고요. 해수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가락동, 서울은 노량진, 그러고 나서 부산은 국제, 대구는 북부 농수산물, 나머지는 이제 대전, 오정 농수산물,
울산 농수산물 11개 중에서 그 농산물 관계된 거는 하나 둘셋넷 다 6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유사 도매시장이라는 겁니다. 해수장관은 승인을 받고요. 중앙도매 개설자는 해수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첨가루 수산물은 반드시 첨가루 수산물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법인을 두어야 합니다. 볼도 칠하고 줄권한 거는 반드시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도매시장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업무구정 개정에는 승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 도매시장을 폐쇄는 3개월 전에 도지사가 허가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출하겠죠. 특별시 등 강력시가 폐쇄한 경우 3개월 전 공고, 그리고 시가 도매시장 폐쇄는 3개월 전에 도지사가 허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공고 3개월 전. 아까 전에 저 수산물 유통법과 다릅니다. 수산물 유통법에 대해서는 폐쇄 산지 위판장을 폐쇄할 때는 6개월 전에 제출하고 3개월 전에 그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자체장이 공고를 합니다. 공판장입니다. 공판장은 대통령 정한 법인 및 생산단체, 영농조합 법인 등인데 도지사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공성 농수산을 도매합니다. 그리고 공판장에는 중도민의 매매 참가의 산지 유통의 경매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장에는 그렇고 이게 그 별도로 그 뭡니까 시장도민, 중도민이라고 시장도민이 또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하고 그 중도민이라고 시장도민인데 도매시장법인하고 이제 시장도민하고 중복되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공판장에는 그 시장도민이 아니고 중도민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을 둘 수 있다. 경매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영도매시장은 그 도지사의 허가입니다. 그럼 민허, 아까는 공성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공허, 지허 이렇게 됩니다. 지허. 그리고 공판장만 승인이고 나머지는 허가죠. 이렇게 시도지사. 여기도 보면은 민영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민의 매매장개 산지유통인 경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민을 두어 간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시장도민하고 중복되면 안 되겠네, 그죠? 이런 말을 이어서 이제 유추해가지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도민은 개설자가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나서 지정합니다. 개설자 지정하고 나서 30일 내에 저도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좀 자주 봐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판장 선생님 민도매시장 개설자 중도민이 중도민을 민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민인 또는 시장도민을 두어 직접 운영할 수 있고 간접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도민을 두어 가지고 산지유통에는 등록하고요. 그럼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자가 임명합니다.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상단 4인 개설자의 하부적 조직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 법인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에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 법인, 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민을 두고 또는 중도민을 두고 이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앙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수산부령, 해수부령에 정하는 부루, 첨가 수산부루에 대하여 도매시장 법인을 두어야 합니다. 이게 특이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산부루는 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2분 언급됐고요. 그리고 나서 검사를 위한 실효수거
중형은 500에서 1kg 미만인데 3마리 다 뒤에는 2kg 이내 내입니다. 페루원은 1kg 이상 2kg 이내. 그 밖에 수산물은 1kg 이상 2kg 이내. 내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외란 말을 썼네요. 그러고 나서 수산부로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60을 위탁수수료를 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고요. 그리고 전자는 1,000분의 30이죠. 그것도 기출문제였을 겁니다. 그리고 가진금은 시장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등이죠. 이 사람은 1억원, 중도매는 1천만원 이하의 가진금은 부과됩니다. 부과 가능하고요. 도매시장법인이 들어갔습니다. 금방 얘기한 거 반드시 두어야 하는 거. 그러고 나서 도매시장 법인하고 시장도매는 유효기간이 5년 10년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하여 도매, 매수하여 도매하는 시장, 경합되는 도매, 중개업은 겸직하지 못합니다. 경합되면요. 수탁판매의 원칙, 거래의 특례. 그리고 이제 거래의 특례 법률 34조는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 법인에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루만.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는 중도매매에 참가한 외의자에게, 시장도매의 경우는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판매에게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경합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경합에 유예가 되는 거죠. 영업제한, 도매시장 법인의 영업제한.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원칙으로 판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법인은 다음번에 하는 경우 해당 거래물품은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전에 그 원양어선 같은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원양어선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바로 뺍니다. 그래서 원양어선의 냉동수산물 같은 것은 도매시장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냥 그 원양에서 바로 전문 무역회사라든지 도매시장, 1차 도매법인 이렇게 말을 옛날에 했나봐요. 그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5항입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 출하자와 외 업무 경합, 과도한 겸용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 법인의 개설자가 그렇죠. 개설자는 사인이 아까 있었죠. 중앙, 지방 도매시장, 공판장, 그리고 민영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법인의 도매 업무를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항 상 단서에 따른 겸용사업을 1년 이내 범위에서 1년입니다.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겸용 금지 시정 명령 할 수 있고요. 도매시장 개설자는 겸용 금지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35조 5항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이 겸용사업을 수탁, 매수한 농수산물을 법에 따라 가지고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 출하자의 업무의 경합, 과도한 겸용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 법인의 도매 업무 약화를 우려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관리운영위원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보안명령 2차 위반은 1개월 금지, 6개월 금지, 1년 금지. 1차는 보안명령입니다. 보안명령입니다. 1항에 따라 겸용사업에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를 한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그 다음에 1항의 겸용사업에 그렇고요. 수탁의 금지,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의 공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차별 등 하면 안 됩니다. 수탁의 거부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일정한 법에 제해해놓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을 기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험 자주 나왔거든요. 유통명령을 위반, 이게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출하량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환경 또는 개선, 구역 출하 촉진에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그 밖에 뭐 이런 게 있죠. 이때는 뭐 거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법인의 겸령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읽어봐도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읽어봐야 됩니다. 또 이거는 그 농수산분지관리법 네 문제 놓고, 그리고 수산물 유통론에서도 지금 한 3문제, 4문제, 5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법까지 벌써 15문제까지 커버되는 지금 범위라고 생각하시고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겸령. 그리고 이제 겸령하라는 도매시장 법인 단 갖고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부채 비율, 유동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뭐 이런 거. 100% 이하의 크, 그리고 300% 이하 이상. 그러니까 또 산은요. 단기 손실이 2개 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것 손실이 1, 2, 3, 4가 됩니다. 자, 부채 비율 다른 거 몰라도 자기 자본물의 부채인데 300% 이하, 유동 부채 비율 100% 이하.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물을 유동 자산에 못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몰라더라도 유동 비율은 100% 이상. 단기 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손실이 아니한 것 2개 연도. 이게 돼야만이 겸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법인의 대행입니다. 대행도 가능합니다. 법인의 업무를 못하는 경우나 못할 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설자는 기간을 정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법률에 대행할 수 있다. 이게 기출입니다. 금방 이 지문 있잖아요. 이 지문 기출입니다. 대행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0조 법률에 대행 관계돼 가지고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 도매시장 법인의 가름 구정입니다. 가름 구정. 대신하는 업무 가름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공공출자법인 설립해 가지고 공공출자법인과 해가지고 그게 업무를 대신 대신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나왔지만 봐야 됩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호율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22조에 따른 도매시장 법인을 가름하여 업무를 수행할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공공출자법인의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출자액의 합계가 총 출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공사, 농림수협, 해당 도매시장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그 상인단체들이네요. 도매시장 법인,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관리 운영에 특별히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출자법인은 이게 이제 상법의 특별한 사유를 제하고는요, 이 법에 구정한 걸 제하고는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구정이 적용되고요. 공공출자법인은 상법 설립 등기를 한 날에 도매시장 법인에 지정받은 것으로 봅니다. 설립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도매시장 법인의 겸령입니다. 시행령 34조. 그 다음에요, 중도매인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이 유통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도매시장 법인을 먼저 했고요. 그러니까, 개설자 4명,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농산물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유통주체가,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중도매인입니다. 중도매인도, 자, 중도매인은 개설자가, 사인의 개설자가 허가합니다. 원래는 지정입니다. 상장된 농수산물을 지정받고 매수하면 안 되죠. 상장 농수산물 지정받고, 매수는 되네요. 매수하여 도매나 매매 중개. 비상장된 농수산물은 개설자 허가를 받고, 수집도 하는 겁니다. 수집하고, 매수하고, 도매, 매매 중개합니다. 근데 거래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설자는
시장관리위원회 시행을 거쳐 허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시장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장되지 않은 경우에 개설자는 막 하는 게 아니고 시장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위조 각호의 불효의 기준의 연간 반입물량 누적 비용이 하위 3% 미만인 해당하는 소량 품목. 품목의 특성이라여 해당 품목 취급하는 중도면의 소수인 품목.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면의 해당 농산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 이것만 허가입니다. 중도면의 허가의 경우는 개설자가 그룹별로 허가한다. 그리고 인수합병의 경우는 개설자 승인을 받는다. 중도면의 인수합병 이게 좀 이상하다. 그렇죠? 이거는 조금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보안. 그리고 나 31점이다. 수탁 판매 원칙 똑같습니다. 출하자로 수탁 판매합니다. 중도면에는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한 농산물 외에 하면 안 됩니다. 원칙입니다. 중도면은 이양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농산물 전자거래소에 거래하는 경우에 그 품목을 도매시장 반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반입 안 되는 게 아까 전에 원양어선 같은 그 냉동수산물도 반입 안 하고 바로 뺍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면간에도 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좀 천천히 읽어보셔야 될 파트입니다. 전자거래할 때도 반입 안 해도 됩니다. 중도면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 농림해수부등에 정하는 연간 거래액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면 거래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해당에 같은 것 말고는 다른 중도면과는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는 없네요. 특이합니다. 5번 해당 도매시장에 A 중도면이 다른 B 중도면 거래를 할 수는 있네요. 상장한 것만 돼서. 그리고 이제 6항입니다. 5항에 따른 중도면 간의 거래액은 최저 거래 금액 상장시 포함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5항에 따른 중도면과 농수산물 거래한 중도면에는 농림수산물은 해수부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가진금 부과 대상은 중도면 1천만원, 시장 도면은 1억 이하입니다. 중도면은 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도면입니다. 시장 도면도 보면은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부류별로 받습니다. 그리고 시장 도면은 유효기간이 5년, 10년입니다. 그리고 수집과 분산에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러니까 도매시장 법인도 유효기간이 5년, 10년이 있죠. 여기도 시장 도면도 5년, 10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 도면은 업무가 경합되면 안 되는 사항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면이나 매매 참가인 산지 유통인 경매사를 둔다 했지 두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던 시장 도면을 두어서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앞 페이지에 읽었습니다. 읽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주 봐가지고 제 말 듣고 또 자주 봐가지고 감을 좀 익히고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장 도면. 자, 그 다음 경매사 넘어왔습니다. 경매사는 아까 전에 또 2인 이상 두죠. 개설자에게 2013년 법에는 15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30일로 바뀌면서 신고한다, 개설자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인 이상 둡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사는 2인 이상 두고 임면 후 개설자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농산물 공판장 믿는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 그거는 임명이고, 하여튼 임명은 임명하지만 면직하는 거는 안 들어가거든. 원래는 임면. 그러니까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사 2인 이상 임면
임면 후 개설자에게 30일 내에 신고. 그럼 문제는 이거 하고 아까 전에 그 뭐였습니까? 수산물 유통법에 있었죠. 수산물 유통법 산지 경매사입니다. 예? 산지 경매사. 경매사고 구칙 수산물 유통법 구칙 10조입니다. 10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지 위판장은 산지 위판장 개설자가 1인 이상 임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임면 후 15일 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얘는 통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헷갈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고 넘어갑니다. 그러자 경매사는 상장된 것만 합니다.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 순위 결정, 가격 평가, 경락자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 참가인의 신고입니다. 지금 이게 진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걸려버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가격 개설자 사인하고 유통주체 3인까지 지금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끊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81에 유통가격 안정법 물론 303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매매 참가인부터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도가 너무 이렇게 안 나가서 좀 문제가 생기네요. 매매 참가인 은 신고죠. 그리고 산지 유통인 이는 등록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좀 쉬었다가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